자, 오늘은 이제 확률과 통계 잡다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빨리 말씀드리면 순열 조합부터 다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워요.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고 원순열도 배우고 중복순열 배우고 중복조합, 그다음에 이항정리 이런 거 배웁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원순열부터 천천히 들어갈게요. 이거 글씨는 잘 안 보이네. 이거 글씨 잘 보이나? 자, 첫 번째 직순열. 직순열은 n 팩토리알이죠.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이거는 다 아실 텐데. 근데 원래 그 순열 조합 그 계산은 안 잊어먹었지? NCR, NPR. NPR 순열이죠. NCR 조합이죠. 이거 뭐야? N 팩토리알 N 빼기 R 팩토리알. 얘는 뭐예요? N 팩토리알 N 빼기 R 팩토리알에서 R 팩토리알. 근데 NPR은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뽑고 뽑은 R개를 일렬로 배열하잖아요. 그래서 NCR은 NPR 한 다음에 R 팩토리알로 나눠서 계산하죠. 그지? 자, 직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가 N 팩토리알입니다. 여러분들은 6 팩토리알까지 암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건데, 자, 실제로 이 원순열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이제, 직순열부터 설명을 드리면, ABC가 있는데, ABC를 여기 있는 일렬에다가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처음 여기 들어가는 거 3개, 여기 들어가는 거 2개, 여기 들어가는 거 1개 해서 3팩토리알이죠. 근데 여기 있는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면, 근데 이제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있죠. 여진이 처음 배우잖아. 걔 안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뭐냐면, 직순열, 그러니까 요 원순열을 요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니다. 그냥, 자, 일단 얘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게요. 원형으로 배열을 하면, ABC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A, B, C, A, B, C, 또 A, B, C 이렇게 배열할 수 있고, 또 원형으로 배열하면 A, B, C 그 다음에 또 이렇게 A, B, C 또 이렇게 A, B, C 이렇게 6가지로 배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3팩토리알로 보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위에 있는 3개는 똑같은 거죠. 이거를 돌려. 이거를 회전을 시키면 얘랑 똑같고 얘를 또 돌려. 그럼 똑같죠. 여기는 3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3개 나와서 3팩으로 나누는 이 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직순열에다가 회전시 회전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회전했을 때 맞습니다. 이거 뭐야? 회전을 했을 때 이거를 딱 문장으로 딱 명확하게 해줘야 돼. 회전했을 때, 그렇지. 회전 시 서로 다른 경우. 근데 여기 있는 3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3으로 나누어서 2팩이 된다는 관점도 있고,
이쪽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지금 자리가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사람이 A, B, C 3명이 있어. A를 먼저 여기에 앉히는 거는 한 가지예요. A가 여기에 앉건 여기에 앉건 여기에 앉건 차이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철저하게 자리에 차이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걸 회전시켰을 때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A를 처음에 앉히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야. A가 여기에 앉건 여기에 앉건 여기에 앉건 차이가 없어. 근데 A가 딱 여기에 앉는 순간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차이가 생기죠. 얘는 A의 오른쪽 자리, 얘는 A의 왼쪽 자리. 더 쉽게 얘기하면 의자가 4개 있으면 더 쉬울 텐데,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처음에 A는 아무데나 앉아도 A를 이 중에서 앉히는 건 한 가지예요. 근데 A가 여기에 딱 앉는 순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돼. 얘는 A하고 마주보는 자리, 얘는 A의 오른쪽 자리, 얘는 A의 왼쪽 자리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A를 앉힌 다음에 여기 있는 3명을 앉힐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데, 그래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그냥 여기 n-1 팩토리얼로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원순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또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시면 이제 요거가 지금 다각순열이에요. 다각순열. 자, 다각순열인데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을 가르치면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원순열 수에서 회전했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릿수보다는 회전했을 때 뭐라고 해? 이거를 회전했을 때 회전 시 서로 다른 경우를 곱한다고 바꿔주세요. 자, 다각순열. 여진이도 그냥 그 개념을 영상 보게 해야 되겠다. 근데 니네도 다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자, 다각순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람이 이렇게 다각형 모양에 앉아있어.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보시면 1번이랑 5번이 마주보고 있고 2번이랑 4번이 마주보고 있고 3번이랑 6번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한 칸씩 움직여 볼게요. 1번이 일로 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또 한 칸씩 움직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데, 자, 또 이제 한 칸 움직이면 얘가 일로 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 여기서 1번이 또 일로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 1번이 다시 일로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6명이 동그라미 앉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순열 개수라고 하고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1번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지금 다 다르죠. 왜냐면 1번이랑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달라. 그지? 얘는 3번이랑 마주보고 얘는 4번이랑 마주보고 얘는 5번이랑 마주보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지? 봐봐. 1번, 5번, 2번, 4번, 3번, 6번이잖아. 1번, 5번, 2번, 4번, 3번, 6번이죠. 얘를 그냥 돌렸을 때 얘하고 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원순열의 5팩을 때린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다 왔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복순열 기억나요? 아니 방금 영상을 들었으니까. 그죠? 중복순열은 이제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을 해서 만든 이제 순열이 원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고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중복순열은 중복을 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가 없구나.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에서 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두 개를 뽑고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이게 3P이잖아. 그지? 3P.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고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이게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보여드리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가 다 다르죠. 근데 순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복해서 뽑지 않아. 그지? 근데 중복 순열이면은 여기에서 또 어떤 엄청 많구나. 중복 순열이면은 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지. 자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칠게요. 그럼 자 미안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B, A, B, C, C, B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A, C, C, A 이렇게 해서 6개죠? 그지? 3P가 근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여기에서 A, A도 되고 B, B도 되고 C, C도 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데 그럼 모두 9개가 되거든? 그러면 얘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뽑으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M파이R은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함수의 개수. 그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면 되는데 순열 조합에서 항상 N은 서로 다름이야. 그 다음에 R은 택하는 건데 얘는 계산이 N의 R승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복순열에서 제일 좋은 게 편지가 이렇게 있어. 편지 1이 있고 편지 2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 3이 있어. 근데 여기 우체통이 있어. 우체통 A가 있고 우체통 B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봐봐.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편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얘네 세 개가 이렇게 우체통 세 개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그럼 이걸 다 계산하시면 2의 세제곱이 되는데, 그지? 얘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2 파이 3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자, 봐봐. 이쪽이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 셋 다 일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R을 이 택하는 거가 중복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중복이 가능한 거. R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중복이 가능한 게 여기 있는 편지들이 R이 아니구나. 여기 소리 꼬이지? 그죠? 여기서 중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편지잖아. 근데 지금 편지가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중복수녀는 항상 전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있죠. 전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생각해서 푸시면 되고, 그냥 그림을 그려서 곱하기로 푸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해서 일단 문제를 슬슬슬슬 풀어 볼게요. 먼저 일단 원순열부터. 자, 봐봐. 원순열. 자,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거를 직수냐 관점에서 해볼게요. 직수냐 관점에서. 직수냐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원탁이 아니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남자 1, 남자 2, 남자 3, 3명을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집어넣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직수냐 관점에서 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할 때. 근데 그러면 니네가 처음에 근데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어요.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먼저 앞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남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도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죠. 근데 밑에 있는 케이스도 남학생 먼저 배열하고 나서 여학생 3명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거가 답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원순열은 지금 중요한 게 자리에 차이가 없어서 생기는 건데 6명이 둘러앉으면은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가 60도 간격으로 쪼개져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회전을 했을 때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다 똑같은 자리잖아. 그죠? 그럼 먼저 남학생 3명을 앉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남학생 3명을 앉히는 경우 남학생 3명을 앉으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을 제가 A, B, C라고 할게요. A, B, C. 근데 지금은 남학생 3명인데 번갈아가면서 앉으려면 남학생들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자리 아니면은 색칠 안 되어 있는 자리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근데
이 지금은 남학생 3명을 앉힐 때는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는 자 n-1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이겠죠. 그지? 근데 이렇게 남학생들이 A, B, C가 3명이 앉았어.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무조건 동그라면은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그란 거에다가 배열하는 게 원순열이 아니라 이 지금은 남학생 3명이 앉는 순간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요 세 자리는 원형이긴 한데 자리가 다 다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자리는 A하고 B 사이의 자리고 이 자리는 B하고 C 사이의 자리예요. 얘는 C하고 A의 자리니까 지금 자리 돌렸을 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학생 3명을 배열할 때는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로 배열하셔야 돼요. 그래서 3팩이 돼야 돼서 곱하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랑 비슷한 거. 자, 보세요.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4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았는데 영철이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같이 앉기 싫은가 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야 돼요. 그러면 원탁을 한번 그려보면 4쌍의 부부가 앉으려면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야 8명이 앉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처음에 이제 근데 영철이네 아빠부터 먼저 자리에 앉혀볼게요. 그럼 이제 아빠는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아빠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죠? 아빠가 앉는 건 한 가지. 그 다음에 영철이네 엄마를 앉혀볼게요. 영철이네 아빠가 딱 여기 앉는 순간 엄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엄마는 무조건 아빠 앞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어느 자리에 앉건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 영철이네 부모님이 자리에 앉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근데 영철이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앉은 다음부터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지. 얘는 영철이네 아빠 오른쪽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다 다른 자리가 돼요. 이해합니까? 근데 나머지 6명이 앉을 때는 이때는 직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곱하기 6팩토리얼에서 6팩토리얼은 720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그냥 애들한테 개념을 그냥 먼저 듣고 나서 듣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본인 4명하고 중국인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중국인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인 먼저 앉혀놓으면 자리가 생기니까 직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웃하는 순열하고 이웃하지 않는 순열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웃하는 순열은 그냥 뭐 A랑 B가 이웃해야 되면 그냥 대가리 큰 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나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제가 어떻게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를 내가 이제 V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이고야, 서희가 또 엄청 졸린가 보네. 근데 얘는 지금은 원형으로 안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원탁이 아니라 직수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웃해도 지금 중국인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죠. 그럼 일본 사람들을 먼저 사팩으로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자리인데 이 5개에서 중국 사람 3명이니까 3개를 뽑고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원탁이면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 일본 사람 앉고 일본 사람 앉고 일본 사람 앉고 아이고 일본 사람 앉아야 되는데 여기 중국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때랑 다르죠. 이때는 5군데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4개로 바뀌지, 원형은. 그지? 근데 일본 사람 4명이 먼저 앉을 때는 얘는 원순열로 가야 돼요. 그지? 여기서 내가 4명을 1년이니까 직순열로 배열했잖아요. 그러면 4명이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지. 근데 여기 자리가 4군데 비어있는데 이제 중국인 3명을 앉힐 때는 여기 일본 사람이 A, B, C, D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앉는 순간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서 4개 중에서 3개 뽑고 배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풀어보시고 뭐 한번 보죠. 학생이 3명 있어. 근데 A, B, C를 포함해서 6명이 원탁에 앉아있는데 A, B, C, D, E, F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치자. 근데 A하고 B는 이웃을 해야 되는데 B하고 C가 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될까? B하고 C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B하고 C만 떨어져 있어요. 근데 A랑 B는 꼭 이웃에 있어요. C, B로 그러면 얘는 A, B하고 4번하고 같이 얘는 한 명을 묶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는 절대 누가 못 들어가요. C가 못 들어가지. 근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돼? A, B 가만있어. 왼쪽에 다 4명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이때는 왼쪽에 누군가를 앉혀야 되네. 그지? 그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네. 그죠? 그지? 이렇게. 그럼 처음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뽑자고요. 3명 중에. C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3명 중에 1명을 뽑았어. 그죠? 그럼 이제 C 말고 여기 뭐 2가 들어갔다고 쳐봐. 여기 C가 있고 뭐 A, B, C, 뭐 D가 있고 여기가 뭐 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을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더 되겠지? 얘를 배열했어. 그지? 잠깐. 근데 여기서 A랑 여기 C가 앉지 않으면 A랑 B랑 자유롭게 위치가 바뀌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저 바꿨을 때 아. 그 자리에 C가 가면 그러면 딱 이 상태가 돼야 되네. 얘가 밖으로 가는 순간 이쪽에서 접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면 되나?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계산하시면 6. 3팩이니까 6. 36인가? 그러네. 그럼 곱하기 2는 이 두 가지 케이스. 그죠? 조금. 보세요. 자, 평면도형 색칠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색칠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수능에 색칠하기가 나오진 않아. 보세요. 중심이 같은 원이 있는데 7개야. 근데 7개의 색을 모두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디에 먼저 칠하고 싶어요? 중앙에. 중앙이요. 그럼 요 가운데 색칠하는 거 7가지. 그럼 색깔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을 칠했다고 칩시다. 또 우리가 색깔이 6가지가 있는데 1번 칠하고 나서 나머지 6군데는 지금 다 똑같죠?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칠할 때는 원순열이니까 5팩 해서 푸시면 되지. 이건 되게 보편적인 문제고, 그죠? 되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옆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옆에 있는 문제. 자, 이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이 있고 모양의 땅을 6등분을 해서 12개의 구역으로 12가지 꽃을 심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꽃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다고 쳐봐. 근데 이제 여기는 꽃들을 심을 거야. 그죠? 어디부터 심으면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운데죠? 근데 먼저 꽃이 12개니까 이 12개 중에서 가운데에 심을 꽃을 6개를 골라야 되지. 그죠? 골라서 색깔을 아직 배열은 안 했어. 왜? 여기서 12P6으로 하면 왜 안 돼? 이게 직수전이 되잖아. 이거는 자 NPR은 N개에서 R개를 뽑고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순열을 쓰면 안 되잖아. 먼저 색깔을 선택을 해야죠. 내가 이제 뭐 그냥 쉽게 1번부터 6번까지 불었다고 칩시다. 그럼 가운데 그냥 1번부터 6번 칠하기로 했어. 그럼 이거를 칠할 때는 원순열로 칠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으로 칠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7번부터 12번까지 색깔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7번부터 12번을 칠할 때 여기가 동그랗다고 해서 원순열이 아니지. 그죠? 동그랗지만 이 자리들은 다 다른 자리죠. 이거는 1번이랑 마주보는 자리, 6번이랑 마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형이긴 해도 다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열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운데, 자, 이거는 작은 원이죠. 작은 원 색칠하는 거고, 밖에 큰 원을 색칠할 때는 직순열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3번이네요. 그죠? 12C6하고 요 하얀색이 5팩토리얼이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 안 시키는 거예요. 숫자 너무 커서. 오케이. 그 다음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 이거는 그 무슨 공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공식을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시험에 안 내더라고. 학교에서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 잘 안 내가지고 옛날에 막 가르쳤는데 그냥 공식을 쓰지 않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봐봐. 얘는 5개를 칠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보지 말고 이걸 전개도를 그려보세요. 전개도. 전개도를 그리시면 산악불 전개도가 이러하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서 칠했던 것처럼 자 가운데에 색칠하는 거 5개. 그 다음에 밖에 칠하는 거 원순열로 3팩이죠. 그죠? 이해하셔? 그래서 답은 30이에요. 근데 이게 실은 공식 가르칠까? 그게 그림이 추가된 것 같아서. 입체도형 색칠하는 원래 공식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줄 거고, 이거는 뭐냐면 전체 면의 개수 팩토리얼 분의 0 곱하기 평이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뭔지 물어보지 마. 그냥 물어보지 마. 그냥. 근데 이게 맨날 이거 가르쳤었는데 안 내더라고 잘.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여기 34번 때문에 아니야 가르치지 말까.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공은 공간에서 기준면과 합동인 면의 개수가 공에 들어가고, 평은 기준면을 평면으로 옮겼을 때 회전했을 때 서로 다른 자릿수. 근데 애들이 이걸 잘 못 외워. 봐봐. 이거를 풀어볼게요. 자, 아까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이 공식 쓰지 않고 푸는 거는 얘를 전개도로 본 다음에 가운데 5 곱하기, 그러면 색깔 4개 남았죠? 4개를 원형으로 칠하니까 3팩 해서 30이 나왔어요. 근데 얘를 이 공식으로 쓰면 전체 면의 개수가 5팩이죠. 그럼 봐봐. 니네가 보기에 여기서 말하는 기준면은 주로 밑면으로 잡으면 돼. 그죠? 딱 보시기에 기준면은 당연히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공간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 기준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때는 1 집어넣는 거야. 1.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정사각뿔이니까 자 평은 여기 있는 기준면을 평면으로 옮겼어요. 그럼 회전을 했을 때 1, 2, 3, 4가 다 다른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만약에 여기다가 색칠을 했다면 1번, 2번, 3번, 4번 색칠했다면 다 다른 자리가 되지. 그럼 4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5팩토리얼은 120인가 이게?
나머지 4에서 30 똑같이 나와요. 이게. 오케이? 자, 봐봐. 자, 일단 33번을 공식을 쓰지 않고 풀어볼게요. 공식을 쓰지 않고. 자, 얘는 사각뿔대입니다. 사각뿔대인데 이걸 먼저 보시면 지금 특이한 데가 윗면하고 아랫면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다르지, 두 개가. 색깔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달라, 크기가. 그러면 자, 윗면 아랫면을 먼저 색칠을 하고 옆면을 칠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면은 전부 옆면이 모두 합동이 돼. 그 말은 자리에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얀색을 칠한 다음에 위에서 봐봐. 위에서 보면 하얀색이 색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사각들이. 그지? 여기다 하얀색을 색칠한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옆면들이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차이가 없잖아요, 돌려도. 그러면 옆면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가야 돼. 근데 얘네들이 특이하니까 윗면하고 아랫면에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2개 배열하면 되지. 그 다음에 4개가 남았는데 옆면을 칠할 때는 3팩이죠. 그지? 원순열이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얘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80이죠. 그지? 얘를 공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전체 면의 개수는 6개지. 전체 면의 개수 6팩토리알. 자,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기준면을 저는 노란색으로 잡을게요. 공간에서 봤을 때 기준면과 합동의 면이 없죠. 그러면 1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기준면을 평면으로 옮겼을 때 이 노란색을 평면으로 옮겼을 때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냥 외우면 돼. 정사각형일 때는 이 평이 4야. 그 다음에 기준면이 직사각형일 때는 2야. 그 다음에 삼각형일 때는 3이야. 오케이? 주입식으로.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잘. 이해시킬 마음이 없어.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시험에 안 내던데 혹시 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그럼 이거 계산해봐. 4분의 6팩토리알이니까 720이죠. 그럼 이거 180 나오죠. 똑같이. 그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원래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이 공식을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센이 한번 바뀐 거거든요. 바뀐 센에서 이 문제를 집어넣더라고. 근데 이 문제에 있는 풀이가 좀 그지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공식을 겁나게 쓸 겁니다. 자, 봐봐. 첫 번째. 내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라고 쓰고 A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쓰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쓰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뭐냐면 정육면체야. 정육면체의 모든 면은 전부 A죠. 얘는 밑면이 A고 이게 B라는 거야. 여기가 A, A, B야. 얘는 직육면체. 직육면체니까 여기가 A, B, C 이런 겁니다. 일단 얘는 지금 봤더니 5, 8, 10이잖아요. 근데 풀이를 보시면 풀이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풀이대로 먼저 풀어드리면 자, 색깔이 또 6개죠. 그지? 색깔이 또 6개인데 6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배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칠했던 거는 위하고 아래가 확실히 달랐잖아요. 그지? 위에는 조그맣고 아래는 컸잖아. 똑같잖아. 얘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1번을 칠하고 여기에 2번을 칠했을 때
이거 뒤집어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고, 왜냐면 요 뒤집은 것까지 요 6p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요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 아씨 이거 그냥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건데, 자 보세요. 봐봐. 정육면체 색칠하는 방법. 색깔이 전부 6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정사면체. 정사면체. 얘는 색깔이 4개 있겠지. 자, 이거 색칠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전체 면의 개수가 6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자, 기준면을 제가 몇 면을 잡았어요. 얘는 봤더니 공간에서 기준면과 합동인 면의 개수 6개죠. 그죠? 근데 얘를 평면으로 옮겼어. 기준면을 평면으로 옮기면, 자, 정사각형이면 4야. 여기 4가 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을 기준면으로 잡았어. 그러면 전체 면의 개수가 6팩토리얼이야. 근데 공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기준면이랑 합동인 거가 자기 자신 포함해서 2개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기준면을 공간으로 옮기면 정사각형이니까 곱하기 4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를 보면 6팩토리얼에다가 공간에서 봤을 때 얘하고 합동인 면의 개수가 4개지. 앞에 있는 게 공이고 뒤에 있는 게 평이야. 근데 선생님이 요 직사각형은 여기가 A, B라서 다른 게 2개죠. 얘는 여기가 2개야. 그래서 옆면을 기준면으로 잡아도 이거 2개는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육면체 볼게요. 직육면체가 지금 이거예요. 이건데 얘를 노란색을 기준면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전체는 6팩토리얼일 테고 공간에서 봤을 때 얘하고 합동인 면은 이렇게 2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를 평면으로 옮겼을 때 직사각형은 회전했을 때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가 2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720 나누기 4니까 180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암기시켰었어요. 근데 봐봐, 정사면체는 색깔이 4개야. 그럼 얘는 4팩토리얼에다가 공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기준면이랑 합동인 면은 4개죠. 그 다음에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회전했을 때 다른 자리가 3개예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그려보면 여기다 1번 칠하고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1번) 요 4번이 앞면이야. 1번, 3번이 앞면. 근데 이 상태에서 1번하고 3번 칠한 상태에서 2번이랑 3번 이쪽 오른쪽이랑 이쪽 왼쪽이 바뀌는 거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실제로 시켜보면.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암기 시켰었는데 안 나와서 안 가르치는데 쌤에 이게 있어서 그냥 가르치고 나오면 이걸 쓰고 안 나오면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순열입니다. 다각순열. 자, 보세요. 자, 다각순열은
다각순열은 그냥 이렇게 외우자. 뭐 다각순열은 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풀이에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또 이것저것 설명하면 뭐 여러분들이 확통에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순열 수에다가 자 보세요. 이게 선을 그어요. 1번이 여기에 있을 때 어떤 사람 A가 여기에 있을 때 다른 자리죠. 회전했을 때. 그죠? 원순열 수에다가 회전 시 다른 자리 수를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하세요. 자, A가 1번 자리에 있을 때하고 2번 자리에 있을 때하고 3번 자리에 있을 때가 다른데 A가 만약에 이쪽으로 와. 그럼 얘하고 대칭되잖아. 그죠?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 간 다음에 회전할 때 서로 다른 자릿수가 하나, 둘, 세 가지라서 곱하기 3 해서 5팩토리얼은 120 곱하기 3 해서 360이고요. 내가 몇 개 보여주면 하더라고요. 이제 또 보세요. 자, 정삼각형 모양이 앉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6명이 앉아요. 그럼 앞에 이건 똑같아. 5팩토리얼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는 5팩토리얼이죠. 근데 A가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에 앉는 거 두 개만 다르지. 만약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고 쳐봐. 그럼 또 있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고 쳐봐. 얘하고 얘는 확실히 다르지. 확실히. 서로 같이 앉는 짝꿍도 다른데 1번이 한 번 더 움직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간다고 쳐봐.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아요. 얘 돌리면 이 그림 나오네. 그죠? 그래서 회전했을 때 다른 자릿수가 그 뜻이야. 그러면 요거 A가 1번에 앉나 2번에 앉나 차이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푸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7번이 있는데 봐봐. 얘는 뭐지? 다섯 명이 둘러앉는데 원탁이긴 한데 얘는 여기 있는 자리가 다 똑같아 보입니까? 완전 다른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완전 다르죠, 모양이. 그치, 그거야. 무조건 원탁에 앉히는 게 원순열이 아니라 원탁이 이렇게 있고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있는데 요 뒤에 그림이 있어. 여기에 창문이 있어.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럼 얘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내가 원탁에 앉히긴 하는데 그림 앞자리, 창문 앞자리, 문 앞자리, 그 다음에 벽자리, 이거는 원순열 아니에요. 직순열로 가요. 근데 얘를 지금 봤는데 자리가 네가 봐도 얘하고 얘는 다르잖아. 얘하고 얘는 다르잖아. 얘는 그냥 직순열이에요. 자, 또 볼게요. 얘를 봐봐. 10명이 앉을 거야. 그러면 원순열은 9팩이지. 근데 1번하고 2번 자리가 다르죠. 회전했을 때. 회전했을 때 다른 자리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뭐 얘가 10팩토리얼 곱하기 A라 하였으니 차라리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낫지.
9팩토리알 곱하기 10a니까 10a가 2니까 5분의 1이죠. a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아, 이 뭐야. 정사각형 모양이 앉아있는데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2명이 둘러 앉아있어. 남학생 2명이 한 모서리에 이웃해서 앉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 남학생 2명이 땅 긋고 먼저 앉아서 여학생 직순형.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남학생이 2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A랑 B가 있다고 칩시다. 남학생이 이게 한 모서리니까 이렇게 앉으라는 거지?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야. 이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이거 고르는 거는 몇 가지 나오겠어요? 한 가지. 두 가지죠. A, B 앉을 수 있고 B, A 앉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순간 여학생들은 그냥 직순형이죠. 그럼 답이 5번인가? 그러네. 그죠? 자, 그 다음, 중복순열. 자, 볼게요. 중복순열 문제 풀 때는 그냥 함수 문제 풀 때처럼, 봐봐. 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쪽에 있겠지. A, B, C, D. 그 다음에 방이 302호, 302호, 303호가 이렇게 있는데 A가 3개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죠. 근데 A가 301호를 선택했을 때 B도 301호를 선택할 수 있잖아. 배낭여행을 하는 친구니까. 그러면 얘도 3가지 선택할 수 있고 빈 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4명 다 한 방에서 잘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쉬워요. 얘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친구도 다 다르고 방도 다르잖아. 근데 지금 봤더니 전체 개수는 3의 4제곱인데 아까 n 파이 r이 n의 r 승이니까 3 파이 4잖아요. 근데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른데 n하고 r을 구별하는 거는 그치. 요 앞에 있는 거가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301호를 중복해서 뽑을 수가 있잖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봐봐. 여기서 또 이 문제 풀어줄게.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교집합이 2하고 교집합의 원소가 2하고 5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순서상 개수를 집합 A랑 집합 B에 들어가는 순서상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집합 문제니까 그냥 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리고 전체 집합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집합이 여기서 2하고 5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이 합집합이 아닌 거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한 명 선택을 해야죠.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럼 내가 6번을 뽑았다고 쳐봐. 그럼 지금 6번은 여기에 당첨이 됐어. 근데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이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노란 자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교집합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무조건 1번 자리 아니면 2번 자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얘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3도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고 4번도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4, 8에 32가 되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1, 3, 4가 다 1번을 선택해서 쳐봐. 1, 3, 4.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도 조건이 위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변형을 많이 해가지고 바꿀 겁니다.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볼게. 45번. 자, 6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도 뭐 그냥 학교 내신문인데 위생 상태가 좋으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입니다.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물어봤어요. 야, 이거는 뭐지? 그럼 이제 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너무 확통 강의를 오래간만에 그치. 봐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제 일단 중요한 게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세모, X 아니에요? 그래. 설명도 반대로 한 것 같아. 음식점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세모, X인데 1번이 얘를 선택하겠지.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모두 양호일 수 있잖아. 그럼 중복이 가능한 건 이쪽이죠. 그죠? 맞게 설명했구나. 그치? 그러면, 그지? 근데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개 이상이면은 지금 6개니까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고 5개인 경우도 있고 6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이거에 반대되는 사건은 뭐야?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1개인 경우가 이게 지금 반대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뭐야? 전체 경우에서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는 경우하고 또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양호가 1개인 경우하고 양호가 없는 경우하고 양호가 1개인 경우를 뺄게요. 그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개, 얘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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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이죠. 빼기 양호인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고서 1번 식당도 2개, 얘도 2개, 그러니까 6개가 전부 세모하고 x표 둘 중에 하나에서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6제곱이 되죠. 그 다음 양호인 거가 1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네 6명 중에서 그렇죠. 동그라미를 받을 녀석을 하나로 골라요. 그럼 1번이 양호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서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5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답이 나오나 볼까? 아유, 지저분해. 3의 6제곱 갑자기 하기 싫은데, 씨. 계산해보세요. 너무 졸리지? 자, 일단 유형 7번부터. 자, 일렬로 나열된 정부 4개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인데, 그냥 전구가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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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고 4개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고 모두 꺼져 있는 거 하나 빼는 거죠. 그죠? 그럼 모두 15개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지? 이건 이제 중학생들도 푸는 가장 센 기초인데, 봐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기호가 별림이랑 하트인데, 별림이랑 하트 말고 그냥 동그라미 X로 가자. 그리기 좋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두 기호를 합해서 3개 이상 6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두 기호를 2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3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4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신호를 2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3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4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5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6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다 칩시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여기도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신호의 개수 2의 제곱이고, 이거는 2의 세제곱이겠죠. 요거는 2의 4제곱이겠죠. 요거는 2의 5제곱이고 제일 마지막 거는 2의 6제곱이죠.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면 되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볼게요. 어머, 이번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개야. 아이고. 이제 시험에는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등비수열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 지금 방금 제가 기호를 2개 가지고 만들고 3개 가지고 만들고 4개 가지고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깃발들을 n번 이하로 들어 올렸을 때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n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 올리고 두 번 들어 올리고 세 번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이게 ABC라고 할까 그냥? ABC? 세 가지가 있어 색깔이. 근데 세 번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n번 들어 올릴 수도 있어.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아까는 2였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3개잖아요. 여기에는 3개죠. 한 번 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근데 이게 처음 여기도 3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3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3의 세제곱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신호들을 다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의 n승이 될 것이고 이게 200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3이니까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3이고 3의 n승 빼기 1 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n 집어넣을 수 있죠. 오케이?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 종.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쉬울 것 같고 일단 기본 문제부터. 자, 5개의 숫자 5, 6, 7, 8, 9가 있어.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수열 문제는 다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곱하기랑 더하기로 푸시면 돼요. 다 원래 원칙이 막 보자마자 막 식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인 비번을 물어봤어. 근데 어차피 마지막 숫자가 짝수인데 짝수는 2개밖에 없잖아요. 6하고 8. 근데 4자리 쓰니까 하나, 아니 메모 치는 것도 귀찮구만. 하나, 둘, 셋 6으로 끝나는 경우 8로 끝나는 경우 있죠. 근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개, 지금 숫자 5개잖아요. 그죠? 5개, 5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여기 125개, 여기 125개에서 250개 나오겠죠. 그지? 자, 근데 이제 53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하는데 1000은 몇 번째 자릿수예요? 이거 하나씩 해봐야 되겠지. 그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자릿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자릿수를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3자릿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죠? 여긴 5개죠.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지? 2자릿수에는 여기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5개. 그죠? 여기 5개 들어갈 수 있어요. 0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2자릿수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6개. 6개.
그래서 두 자릿수에서 30개가 나와. 근데 어차피 여기는 1000은 네 번째 자리의 첫 번째 숫자 아닌가요? 그지? 그래서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천천히 해보는 거지. 이것도 5개, 6개, 6개인데 이거 곱하면 180개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5니까 35 더하면 215개가 되고 얘는 216번째 수가 되겠죠. 그지? 오케이? 자, 봅시다. 369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니 이거? 요즘 애들도 하니? 근데 좀 변형해서. 되게 옛날 거죠. 되게 옛날 거고. 내가 어렸을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을 하다가 3 또는 6 또는 9입니다. 그러면 3하고 6하고, 그러니까 3만 들어있거나, 6만 들어있거나, 9만 들어있거나, 36 들어있거나, 69 들어있거나, 39 들어있거나, 369 다 들어있는 거 다 빼는 거죠. 근데 그 경우를 나누는 게 7가지잖아. 너무 복잡하죠? 당연히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지. 이 게임을 시작해서 진행했을 때 박수를 몇 번 쳐야 되냐? 그럼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어떤 걸 빼면 되겠어요? 369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건 빼면 돼요. 3과 6과 9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전체 경우는 999가지일 거고. 근데 지금 1부터 999까지 할 거니까 얘도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되죠. 369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1, 2, 3. 0도 있네요. 그죠? 0, 1, 2, 3, 4, 5, 5, 6, 7, 8, 9. 숫자는 모두 10개지. 근데 이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빼면 3, 6, 9가 한 번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죠. 0이 있잖아, 0. 그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한 자릿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빼야 되고 이거 3개 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6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6개 빼야 되고 여긴 몇 개일까? 7개. 그죠? 여기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7개. 그러면 6, 7에 42개. 그럼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겠네. 6개, 7개, 7개. 곱하기입니다. 6, 7에 42 곱하기 7. 2, 7에 14. 4, 7에 28. 여기는 294개를 999개에서 빼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치. 힘드니? 조금 힘들지? 나도 힘들다.
힘내자. 오늘 나는 유형 10번, 11번까지 빼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가? 자, 일단 9번 합시다. 함수에서 이거는 중요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푸실 때 주로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주로. 그러지 않더나? 얘는 좋아요. 확률과 통계 시험을 내신에 한번 봤던 입장으로 네, 맞죠. 문제는 다 기억 못할 거고. 아, 그래프는 있어요. 응? 그래프는 좀 많아요. 그래서 니네 시험지 좀 가져와봐. 나는 보여준 적도 없고 점수를 말해준 적도 없고. 네, 근데 원래 그때 같이 확통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스톡에서 문제 뽑아서 수험을 하고 그 문제 출제한다고 하셨어요. 모르겠다. 이게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가지고. 공기부터 하나 더 할까? 어? 공기부터 통계가 제일 쉬워요. 통계가. 근데 어차피 수특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럼 수특 5번 풀면 돼요. 그냥 수특 5번씩 풀렸어. 저희 왜 마플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 저희 마플에서 많이 나왔어요. 마플에서 많이 나왔어? 네, 왜냐면 그래도 학교에 마플 푼 애가 있구나. 자,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이게 실은 중복순열이에요. 이것이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조합 배울 때 여기 센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면 알 텐데 이거 그냥 다 그림 그려서 푸세요. 그림 그려서 x, l, m, n 이렇게 있고 y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한테 한 명씩 인터뷰하는 거야. 인터뷰. 너 몇 개? 저 5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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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둘이 똑같은 거 선택해도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의 세제곱. 근데 B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L의 함수 값이 3으로 딱 결정된 거야 벌써. 그러면 얘네 둘만 보면 되죠. 이게 1대1 대응 그런 얘기 없잖아. 그죠? 1대1 대응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럼 얘 결정돼 있으니까 너 5개 중에 아무거나 너도 5개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이런 것도 다 그려서 푸시면 되는데 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 이게 이제 중요한데. 또 이제 분할 후 분배 하면 또 다 까먹었겠지? 자, 공역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얘는 그냥 쉽게 풀면 이 공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있고 공역이 A랑 B예요. A랑 B인데 그냥 얘는 이제 전체 함수 개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함수 개수를 빼면 돼요. 근데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는
두 개라서 2의 가산제곱이거든요. 근데 공역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게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건 어떤 거야? 그냥 얘네 5개 다 A에 몰빵되는 거 하나, 5개 다 B에 몰빵되는 거 2개밖에 없죠. 그거 답이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 시험에 내겠냐고. 하나 더 집어넣는다. ABC. 그럼 이때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면 경우를 엄청 나눠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얘네 둘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쓰는 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개수 구하는 게 분할 후 분배입니다. 여기서 분할은 니네 그 있잖아. 조편성하는 거. 그죠? 9명을 3명, 2명, 5명.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돼. 5명을 일단 3개 조로 나눠야 돼. 그 다음에 그 3개 조를 분배하면 돼. 그럼 5명을 3개 조로 분배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지? 1 더하기 2 더하기 2밖에 없어. 그지? 그럼 얘는 뭐야? 5명 중에서 1명 뽑고 4명 중에서 1명 뽑고 나머지 3명에서 3명은 그냥 자동인데 똑같은 개수만큼 2팩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5, 4, 20의 이거 절반이니까 10가지. 그 다음에 1명, 2명, 2명은 5명 중에서 1명 뽑고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중에서 2명 뽑는데 똑같은 인원수가 2개니까 2팩토리얼분의 1 해서 5, 6, 30의 절반이니까 15가지. 그럼 이거 2개 더해서 5명을 3개조로 분할하는 방법이 25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같은 편, 얘네들이 같은 편, 얘네들이 같은 편에서 무조건 같이 가기로 한 거야. 그럼 지금 조편성이 된 거지. 그 다음 얘가 A한테 가고 얘가 B한테 가고 얘가 C한테 가면 다 된 거잖아요. 분배 해서 곱하기 3팩 해서 답은 150.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실 때 이 분할과 분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순혈조합을 배웠을 때 바로 확통을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야 애들이 안 까먹고 쭉 가는데 여러분들 밑에 학년은 그렇게 하려고요. 니네는 말을 안 그때 내가 다 확통을 하자 그랬었어 그때. 그죠? 근데 막 니네가 이 핑계 저 핑계 그때 수원인가 수투 들어가는데 막 힘들다고. 얘들아 과양여고 친구들은 어차피 저희는 기하라서 확통 안 할래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기하는 잘 받았습니까? 기하 이번에 100점. 100점 받았어요? 서희는? 그래? 그래도 보람은 있네. 얘네는 보람이라도 있네. 그래도 기하 둘 다 A로 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성현이하고 우인이만 데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다 똑같아야 돼. 그지가 니네 아래부터는 그냥 안 해주니. 수원, 수투 무조건만 하는 나머지 알아서 해. 아니요. 자, 얘는 보세요. 오늘 여기 함수의 개수까지만 하자. 힘들다 나도 갑자기.
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다음 조건이,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거야, 그지? 그죠? 이게 다 풀 수 있잖아요. 이 뭐야? 우인아, 이거 글씨 잘 보이니? 일단 주문을 끊기는 부위. 아, 근데 별로 좀 해상도가 높은 거 어디 구해야 되겠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x1과 x1가 7이야. 이게 확통이 문제 안 띄워놓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 막 통계 문제 아니잖아. 통계 같은 거 이거 없으면 애들 하나도 몰라. 자, 근데 fx1과 fx2가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야 돼. 근데 어차피 정의역에 있는 게 정의역의 원소가 x1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x1, 2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야. 근데 2개를 더해서 7이 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 그지? 2하고 5는 7, 3하고 4. 근데 이거 2개의 위치가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죠. 얘가 x1이건 얘가 x1이건 이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A, B, C, D한테 가는데요. A, B, C, D한테 가는데 봐봐.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2하고 F5는 이게 지금 똑같은 거냐? 다른 거야? 같은 거죠? F2랑 F5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F3이랑 F4도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니 뭐니 그런 얘기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2부터 먼저 가보자. 2가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4개예요. 아무거나 고를 수 있어. 근데 2가 A를 선택하는 순간 5는 선택이 없지.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서 4가지지. 그 다음에 3이 아무거나 하나 고를 수 있어. 근데 3이 고르는 순간 4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죠? 가장 프리한 건 1번이죠. 1번은 얘네끼리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64.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요. 9번까지만 합시다. 59번까지 많이 못했는데 다음 시간 이거 금방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